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최근에 발간된 진보의 블랙박스를 열다라는 책의 그 내용을 고발하기 위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그 내용의 저자인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대표, 그리고 또 하나의 저자인 김인성이라는 사람의 주장이 얼마나 얼토당토하고 또 사퇴를 호도하며 통합진보당의 지난 3월 달에 발생된 당내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의 부정과 부실이 이들에 의해서 얼마나 왜곡되고 또 사실이 아닌 것이 전달되는지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저는 통합진보당에 그러한 문제를 조사했던 1차 진상조사위원 박무라고 합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커피 믹스 먹으면 진보, 아메리카노 먹으면 착취라는 문구를 먼저 이렇게 타이틀에 띄워놨습니다. 혹시 이런 내용들을 최근에 언론에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화면에서와처럼 그 통합진보당의 당직자로 있는 그 이정희 대표와 같이 하는 구 당권파 백승호 씨의 이 유시민, 심상정 전 대표를 비방하기 위한 시비글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메리카노 커피를 먹는 것은 노동자들과는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그런 유형의 글을 쓰기도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비서를 시켜서 아메리카노 커피를 사다 먹는 것은 비서 개인의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형태라고 이렇게 비방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메리카노 커피가 아메리카노라는 이름이 붙어서 미국 제국주의의 산물처럼 저들에게 비춰지는지 그런 커피 먹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또 비방을 하고, 또 오랫동안 동지적 관계로 유 대표를 보필하고 유 대표의 대표를 역할을 잘할 수 있게끔 지원해줬던 비서관을 또 그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도 온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석화되어 있는 저들의 시각, 저들의 제도, 저들의 규정, 이런 것이 커피 한 잔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통합진보당의 현 상태인 것입니다. 아메리카노 커피에서 풍기는 아메리카노라는 이름과 별개로 코카콜라 하면 미국 제국주의의 산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코카콜라를 먹는 사람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미국 제국주의의 주국 또는 앞잡이 또는 추종하는 사람, 이렇게 볼 것입니까? 그렇다면 다음 사진을 볼까요? 이 사진은 이 진보 세력 또 혁신을 추구하는 사람들한테 유명한 체 게바라라는 운동가인 것입니다. 이 체 게바라가 남미에서 또 이런 미국과 맞서서 제국주의 산물과 맞서서 이렇게 투쟁하는 과정의 선구자적 또 상징적 인물인데, 이분이 지금 코카콜라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 코카콜라를 마시는 이분은 미국 제국주의의 앞잡이입니까? 추종하는 사람입니까? 이렇듯이 단순한 기호식품조차도 특정한 이념과 결부시켜서 사람을 매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기동부요 통합진보당의 패권파요 구당권파인 것입니다. 예, 그런 사단이 소동이 벌어진 며칠 뒤에 유시민 대표의 사진이 또 하나 올라왔습니다. 아마 이 사진은 어느 휴게소에서 유시민 대표가 자판기 커피를 빼먹는 그런 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요. 이 사진을 보면서 왠지 모를 아련한 안타까움이 이렇게 좀 비춰지는 것이죠. 뭐 하나, 커피 하나조차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현실, 그런 것들이 눈치 보이는 현실, 그런 소소한 취미마저도 강제당해야 되고 비판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현실 속에 이 사진이 상징하는 의미가 잠옷 크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와서 패권파, 즉 구당권파의 억지, 그리고 김인성의 그 억지를 바치는 사주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의 19대 비례대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부실과 부정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한 시각참의 입장차가 존재합니다. 혁신파는 총체적 부실 부정이다 이렇게 판단한가 하면, 패권파는 이석기, 김재원의 당락이 갈릴 정도의 부정이 발견되지 않는 한 부실은 있으나 부정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혁신파는 이런 것 부실과 부정수의 공동체적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것이고, 저들 패권파는 책임질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혁신파는 정파 불문하고 전원 사퇴해야 된다. 이에 따라서 당대표들 사퇴뿐만 아니고 당시에 이 비례대표 경선에 나섰던 후보자들의 혁신파 후보자들은 전부 다 전원 사퇴를 하는 그런 용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석기, 김재현 등 패권파와 동조하는 사람들은 사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당내 진상조사의 조사 결론에 대한 패권파의 입장을 한번 볼까요? 1차 진상조사에 저를 비롯한 6명의 위원이 있었습니다. 이 6명의 위원은 각각의 후보자들을 입장을 대변하는 대리인적 성격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공동대표 4인 중 한 분이 이렇게 선임이 돼서 조사위가 구성이 되고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조사에 대한 총 결론이 총체적 부실 부정으로 이렇게 판정을 됐습니다. 그런데 패권파는 그 당시에 당권파는 인정을 못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면서 2차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죠. 온라인을 저 혼자 담당했던 그 온라인 담당자의 입장, 온라인 담당 조사자 입장에서 저도 아직도 부족했던 상황들이 많고 시간적 또 환경적 제약 문제 때문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에서 2차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2차 조사위가 구성될 때 패권파, 구당권파는 위원장을 좌파가 지명한 사람으로 내세웠고 위원들 중에도 몇 명을 그렇게 선임을 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위원 거의 다는 외부 시민단체의 천거 인사로 이렇게 채워진 것이죠. 이들에 의해서 2차 진상조사위가 구성이 되고 진행이 되는 가운데 이 조사위 끝 무렵에 이 당권파는 그 당시에 2차 조사의 결과가 1차 조사가 얼마나 엉터리고 부실한지를 반증하는 그리고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그런 조사일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마침 2차 조사의 결과가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총체적 부실 부정이고 1차 진상조사의 조사 결론과 대동소이하게 결론을 내다 보니 이들은 경악하고 이 또한 인정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조사 결론에 대해서 패권파가 다음과 같이 대응을 했습니다. 1차 진상조사 때는 이정희 전 대표를 비롯해서 이정희 전 대표가 필두로 해서 공청회를 개최해서 억지 주장을 펼치기도 했고요. 아울러서 친패권파 언론이라고 볼 수 있는 민중의 소리 및 주권방송을 통해서 여론을 호도하는 그런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2차 진상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소위 김인성 보고서를 일방 공표를 하기도 했고 역시 친패권파 언론을 동원해서 사태를 호도하고 왜곡하는 데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진보의 블랙박스를 열달을 발간을 해서 사태를 더 호도하고 왜곡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죠. 여기서 핵심 인물인 김인성은 패권파가 2차 진상조사위원으로 선임하려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선임이 되지 않으니까 패권파 측 진상조사위원들에 의해서 로그 파일 분석을 의뢰받은 자로서 당초 의뢰 내용 외에 자기 주장을 분석 자료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기도 한 사람입니다. 당내 진상조사위의 온라인 투표 부문 조사 결과에 대한 패권파 주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진상조사에서 패권파의 주요 주장이 로그 파일 조사를 하지 않아 부실 조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사실 로그 파일을 제가 조사를 했어야 되나 당시 주어진 시간 및 환경의 제약으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조사 결과만으로도 총체적 부실 부정의 판단 근거가 충분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조사 결과도 또 내놓기도 했었고요. 그 1차 조사의 하이라이트인 샘플 조사 결과, 응답 결과의 일부가 소명됐다 하면서 억지 주장을 해서 부실 조사라고 저들은 주장을 했습니다만 샘플 조사 결과에 대한 시비는 정말로 억지입니다. 샘플 조사 결과에 대한 유의미한 상황들이 확인이 됐고 저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부탁을 했고 보고서에 기재했고 대표단에 보고하기도 했었습니다. 2차 조사 결과에 대해서 패권파는
김인성의 주장을 완전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조사 결과는 편파 왜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2차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김인성의 극히 일부인 분석 내용 중 억지 주장을 제외하고는 다 반영하였기 때문에 패권파의 주장은 사실이 호도된 내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핵심인 로그 파일 분석에 대한 패권파 및 김인성 주장과 그 실체를 한번 살펴볼까요? 패권파의 김인성의 주장은 부실은 있으나 부정은 경미하고, 따라서 총체적 부실 부정 동의 못한다고 했는데, 로그 파일 분석 결과 총체적 부실 부정이라는 결론에 단 한 익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김인성 등은 특정 후보를 거명하며 중대한 범죄적 행위를 발견했다고 막 이렇게 여론전까지 펼치면서 부정선거의 끝판왕을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같은 유형의 행위 빈도가 훨씬 많이 발견된 이석기 후보도 존재한다고 조사 결과 나온 바, 이석기 후보 측은 그럼 부정선거의 끝판왕이 아니고 부정선거의 끝판황제, 막장 황제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같은 의미에서 본다면. 김인성의 그 억지 주장을 패권파는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있으나 실제로는 편파 왜곡으로 점철되어 있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인성 몰표 직계표의 왜곡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김인성이 본인의 보고서에 30표 이상 몰표하면서 이렇게 화면에서 본 것처럼 자료를 만들어냈는데요. 이 자료가 전부일까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석기 후보 쪽에 보면 4.72%에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과연 4.72%의 몰표밖에 이석기 후보가 취득하지 않았을까요? 예. 제가 조사해 본 바, 어떤 경우 91표 중 90표를 한 후보가, 나머지 한 표는 다른 후보가 이렇게 취득을 했는데, 이 90표를 취득한 것은 이 몰표표에 사라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유형의 것들이 사라진 것이죠, 몰표가. 예, 보시는 화면처럼 이러한 표들이 김인성 몰표에는 사라졌습니다. 무려 140표 중에 134표,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고요. 또 91표 중에 90표, 65표 중에 60표요.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라져 있는 것입니다. 즉, 김인성 직계표에는 30표 몰표의 상당수가 화면에서 보는 이런 것들이 사라져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는 이런 몰표 전부를 왜 보고서에서 제외하였을까요? 예, 보시는 바와 이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한 이석기 후보의 30건 이상 단순 중복 비율은 9.18%입니다. 김인성은 그 절반인 4.72%를 이석기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김인성이 특정 후보를 계속 죽이기 위한 노력을 그 보고서에서 보여주는데요. 그분의 이름이 오홍만 후보인데, 오홍만 후보는 김인성의 보고 또는 저의 조사 마찬가지로 변함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있는 그대로 다 적시를 해놓고 나머지 이석기를 비롯해서 다른 후보들 변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비율 조작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왼쪽에 보면 전체 중복 비율이 있습니다. 이 전체 중복 비율은 이정희 전 대표도 공청회에서 이런 사실이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려 이석기 후보는 61%가 넘는 중복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김인성이 죽이고자 하는 오홍만 후보는 47.74%에 불과하죠. 절반이 안 됩니다. 다시 다른 표를 볼까요? 네, 요거는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유형의 비교표고요. 이걸 30건이 아닌 20건, 10건, 5건 이런 식으로 그 중복의 건수의 그 단위를 줄일 때마다 이석기 후보의 중복 비율은 엄청 이렇게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에 비해서 죽이고자 했던 한 후보의 비율은 완만하게 늘어날 뿐이었죠. 예, 진실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것들. 당초에 2차 진상조사위원회가 5건 이상의 직계표를 내달라고 했는데 김인성이 거부하고 30건 이상을, 그것도 자의적으로 만든 이유는 이석기 후보를 비호하기 위한 것, 그것 아니었을까요?
이정희 전 대표도 공청회 자료에서 10건 이상의 자료로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왜 10건 이상은 안 보여줬을까요? 왜 그는 30건 전부도 아닌 30건 일부의 자기 주장으로 이렇게 표를 만들었을까요? 네. 무슨 목적이었을까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호남시 한 IP에서의 색다른 몰표 현황을 발견했습니다. 투표 첫날인 3월 14일, 3월 15일, 3월 16일, 3월 17일 날 4일 동안 이석기 후보의 47표의 몰표가 나왔습니다. 다른 후보 거는 한 표도 나오질 않았고요. 그런데 마지막 날은 3월 18일 날은 뜻하지 않게 조윤숙 후보의 20표의 몰표가 나왔습니다. 물론 다른 후보는 한 표도 나오지를 않았고요. 총 67표 중에 4일 동안은 이석기 후보가 47표를, 마지막 날은 조윤숙 후보가 20표를, 이런 식으로 논아 가졌는데요. 이것도 몰표겠죠? 참 특이한 몰표이기도 한데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보듯이 불과 30초 사이에도 투표가 이렇게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정상적 몰표일까요? 부정행위에 대한 김인성 주장,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김인성은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온라인 부정선거의 끝판왕을 보았다, 이런 타이틀의 기사를 같이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온라인 선거의 부정선거의 끝판왕을 한 후보를 지칭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보고서에 삽입을 하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부정선거와 부정투표가 발생이 됐고 그것은 아무개 후보 측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에 대놓고 적시를 합니다. 이 후보 외에는 다른 후보를 적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가 주장하는 온라인 투표 확인 기능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면서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투표 확인 기능이라는 것은 현장 투표를 하러 온 유권자가 오기 전에 온라인 투표를 먼저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확인하는 것이 목적인 그런 기능인 것입니다. 따라서 공식 현장 투표소를 할지라도 현장 투표하러 오지 않는 유권자에 대해서 그 사람이 투표를 했나 안 했나를 확인하는 행위는 규정 위반 행위죠. 현장 투표에서 온 유권자에 한해서만 보게 돼 있는 것이지, 그게 오지도 않은 사람들을 투표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는 것은 규정에 위반된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 위반 행위가 전국적으로 만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인성은 이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폐하려 했거나 부실조사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현장 투표소가 아닌 곳에서도 이러한 기능을 사용한 것이 적지 않이 존재한데, 이 김인성의 보고서에서는 특정 후보 선본 측만이 행한 것처럼 기술해서 이는 특정 사실을 은폐하고 고의 왜곡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례들은 다 왜 그는 적시하지 않았을까요? 김인성의 착각 또는 고의에 의한 사실 호도 내용을 고발합니다. 김인성은 비례 선거 이후에 당직 선거에서 새로 도입된, 그 이후에 도입된 지정한 장소에서의 현장 온라인 투표 제도가 마치 지난 비례대표 경선에서도 있었던 제도처럼 호도하고 특정 후보를 비호하고 은폐하는 그런 짓을 자행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그 근거로 김인성이 특정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당원 30명 이상이 요청하면 온라인 투표소 설치가 가능했다고 한다. 공식 투표소에서의 몰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되는 부분이다. 이석기 의원의 몰표도 공식 투표소에서 이루어졌다. 결론적으로 공식 투표소에서 이석기 후보 의원의 몰표가 발생이 됐고 이것은 온라인 투표소 설치가 가능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비호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온라인 투표소는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투표소만 존재한 것이었죠. 김인성의 이러한 이석기의 비호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성이 특정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온라인 투표가 완전하지 않다고 말했듯이 동원투표나 대리투표 의혹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면서 그 이석기 후보 측에
미투표자를 불법 조회해 조직적으로 대리투표를 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요, 로그 파일에 꽤 많이 발견되는 같은 사례에 대해서 매장시키려는 특정 후보 쪽은 범죄 행위를 발견했다고 하고, 이석기 후보 쪽은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많은 사례들에 있어서 김인성이 발견을 못했다면 그게 부실조사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많은 사례를 알고도 모른 척 했으면 고의은폐 아니겠습니까? 김인성의 이석기 후보 비호하기 두 번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인성의 보고서에 부정투표로 의심되는 사례 중에 이석기 후보의 몰표 나온 3군데 IP를 거론하면서 현장 투표소, 공식 투표소라고 하면서 따라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해명을 합니다. 근데 그 많은 로그 파일 중에서 왜 뜬금없이 이 3개의 몰표만 덜렁발치해서 소명할까요? 다른 사례는 없을까요? 있어도 몇 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그렇다면 이런 뜬금없는 대리 해명, 김인성은 조사 용역 수행자인가요? 아니면 이석기의 대리 소명자인가요? 조사를 하는 사람입니까? 소명하는 사람입니까? 참 기가 막힌 짓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김인성이 결정적으로 찾은 범죄 행위라고 하면서 제주도 아무개 후보 선본 사무실의 투표 내역을 얘기를 합니다. 김인성은 6,019건의 조회가 발생이 됐고 1,291명의 당원의 투표 여부를 확인을 했고 그 중에 152명이 같은 IP에서 투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범죄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조회 건수 6,015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조회 당원수 1,291명은 맞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해당 IP에서 투표한 당원수가 142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놀랍게도 이상한 현상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무려 3,240건의 이상한 조회가 발생이 됩니다. 이 3,240건은 아무개 당원 한 사람에 대해서 수초 간격으로 3,240회를 집중적으로 이 조회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일종의 바이러스와 또는 악성 코드 같은 형태로 반복해서 한 사람에 대한 집중 조회를 한 것이죠. 이건 의미가 없는 행위인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는 전혀 거론하지 않고 싹 빼버렸습니다. 6,019회를 조회를 했다고 엄청난 조회수만 계속 거론을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규정 위반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프건에 대해서 왜 그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요? 무슨 이유일까요? 다른 후보는 어떨까요? 특히 이석기 후보 쪽은 어땠을까요? 네, 제가 살펴봤습니다. 여러 후보에서 조회수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은 다 편법적, 불법적 그런 조회인 것입니다. 그 중에 이러한 사례들은 다 규정 위반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석기 후보 쪽을 좀 볼까요? 무려 43만 회, 아까 오홍만 후보의 6천 몇 회를 거론하면서 이석기 후보는 무려 43만 회의 조회수가 존재를 합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40만 회의 루프 횟수가 있습니다. 이 40만 회의 루프 횟수는 어떤 특정 당원을 수백 회 또는 수천 회 또는 어떤 당원은 수만 회까지 조회한 것들이 한 열댓 명이 좀 있거든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조회입니다. 그거는 악성 코드에 의해서 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조회한 것은 얼만큼 되냐를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27,500회를 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IP에서 투표한 사람이 그 780명이 있고요. 예. 그 제주도의 그 사례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많은 그 횟수가 존재합니다.
김인성은 이러한 것들 중에 유일하게 문경식 후보의 사례를, 그 문경식 후보의 성명을 거명하지는 않고 특정한 후보의 디도스 공격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어서 조사해서 제외했다, 이런 표현만 합니다. 그리고 오홍만 후보 측은 범죄 행위로 특별을 거론하고, 이 두 건 외에는 전혀 거론하지를 않아요. 그럼 이 많은 것은, 특히 이석기 후보의 이 상황은 왜 거론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 엄청나게 많은 조회 횟수, 저거는 왜 거론하지 않았을까요? 오아무개 후보의 6천 몇 회면 이석기 후보의 43만 회는 왜 비할 수 없이 큰데 거론 안 했을까요? 만약에 그것이 디도스라고 의심되면 디도스라고 또 왜 거론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싹 빼버렸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기가 막히고 웃기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진실을 싹 감추고 호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 투표 확인 기능을 사용한 IP 중에 몇 가지 주요한 조회 수가 발생한 IP를 살펴봤습니다. 김인성 보고서에도 나오는 익산의 IP, 거기에 82명이 투표했는데 82명 전원 이석기 후보를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조 횟수가 598회고요. 당원수 185명을 당원에 조회를 해봅니다. 왜 185명을 조회를 할까요? 82명이 투표하러 왔으면 82명만 투표하면 됩니다. 평택은 40명 전원 투표 전원 이석기 후보 찍었는데 331명의 당원을 조회를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이 몇몇 투표한 사람 외에 수많은 당원들의 투표했는지 여부를 불법적으로 이렇게 조회를 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중에 이 네 가지 1000회 이상의 조회수를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 투표소에 29명이 투표하고 29명 전원 이석기 후보를 찍은 그 사례를 보면 조회 건수가 1800건이고요. 조회 당원 수가 778명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당원을 조회를 했을까요? 29명밖에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더욱 놀랍게도 이 조회하는데 계정을 3개를 씁니다. 이 계정이라고 하는 의미는 각각의 투표소마다 하나씩 부여된 것이거든요. 근데 한 투표소에서 3군데 투표소의 계정이 한꺼번에 조회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계정이 공유가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 사례 한번 보죠. 고향에서 23명이 투표했는데 19명이 이석기 후보를 투표를 했네요. 그 중에 1740회를 조회하고 683명을 조회합니다. 23명 투표했는데 683명을 왜 조회를 했을까요? 그것도 14일, 15일 투표 날은 아무 행위도 없고 늦은 시각까지도 하면서, 그런데 16일 날 210회를 조회를 하는데요. 210회를 조회하는데 고향과 파주의 계정으로 합니다. 고향의 계정은 고향 당원들만 조회하는 것이고요. 파주 당원은 파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고향의 투표소라면 고향 계정만 사용이 돼야 되는데 파주 계정을 왜 사용을 했을까요? 17일 날 역시 파주 계정이 또 사용됩니다. 18일 날은 고향 계정은 사용되지 않고 파주 계정과 포천 계정을 사용하거든요. 이것은 고향에서 파주 당원과 포천 당원에 그 투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부정, 부실,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규칙위반을 자행을 했을까요? 세 번째, 용인의 투표소인데요. 18명이 투표해서 18명 이석기 후보를 전원 찍었습니다. 여기에 648명의 당원수가 조회가 발생이 됩니다. 아니, 이 많은 당원을 왜 조회를 할까요? 수원 13명 투표하고 13명 전원 이석기 후보를 찍었는데 562명의 당원을 확인을 합니다. 투표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이런 것들이 진짜 규정 위반, 규칙 위반 아니겠습니까? 왜 이석기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일절, 이런 방구 거론을 하지 않고 보고서에서도 감췄을까요?
몰랐나요? 몰랐다면 그 사람은 전문가도 아니고 그 다음에 부실 조사를 한 것밖에 안 되고요. 알았다면 이거야말로 범죄 은폐 행위인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일까요? 득표수에 비례한 규정 위반 행위가 만연됐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석기 후보 측의 규정 위반 사례가 압도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석기 후보가 1등을 했습니다. 표도 많이 얻었죠. 그거에 비례해서 규정 위반도 다른 후보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것입니다. 그 득표한 내용들을 보면 김인성이 이것에 대해서 몰랐다면 부실조사고요. 알았다면 고의 은폐인 것입니다. 이분이 전문가인가요? 아닌가요? 이분이 사기꾼인가요? 아닌가요? 몰랐다면 전문가가 아니고 알았다면 사기꾼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김인성은 자기 보고서에서 도움말 페이지 조회 없이 투표했다면 대리투표라고 하면서 UIP를 거론합니다. 270명이 투표를 했는데 도움말을 한 번도 보지 않았다. 이 도움말이라는 게 온라인 투표할 때 어떻게 투표하는 거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그러면 그 윗줄에 286명이 투표했으면 286개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요거 하나만 덜렁 거론하면서 이것이 대리투표한 행위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조회하지 않은 빨간 글씨의 상황들, 조회를 했다고 해도 아주 미미하게 조회한 이 수많은 것들, 이것은 김인성 주장대로 하면 무엇일까요? 이것 역시 다 대리투표인 것입니다. 김인성 주장대로 한다면. 참 이렇게 앞뒤 안 맞는 주장과 일방적 데이터만 골라서 선별적으로 표시하고 억지 주장을 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심각하고 중요한 규정 위반은 감춰져 있습니다. 미투표자 열람 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투표자 현황 엑셀 다운로드 기능이 있습니다. 이 앞에 온라인 투표 확인 기능은 한 사람씩 투표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미투표자 열람 기능, 미투표자 현황 엑셀 다운로드 기능은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비할 데 없이 큰 것이죠.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선거에 엄청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특정 후보를 위해 사용되었다면 그 선거는 아주 편파적이고 왜곡된 그런 선거인 것이죠. 김인성은 그런데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해놓고 업무로 파악된다며 사실을 호도합니다. 미투표자 열람 기능을 김인성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보고서에 게재를 했습니다. 미투표자 현황 엑셀 다운로드 기능도 이렇게 화면에 보시듯이 보고서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모두 업무로 파악된다는 간단한 한마디로 이 상황을 넘어가죠. 그런데 이게 업무로 파악될까요? EIP에서 백승호 당직자가 1151회 사용 횟수가 있다고 김인성도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백승호라는 당직자는 민중의 소리 인터뷰에서 황당하다, 이건 소명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서 자기는 비록 선관위원은 아니지만 선거에 실무를 맡아 있는 당직자의 입장에서 전국에서 투표가 안 되는 당원들이 왜 투표가 안 되는지를 질문을 하면 자기한테 전화가 온다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문의를 들어서 투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자기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 기능을 사용하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한 질의자에 대한 처리 시간이 한 30분씩 걸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30건씩 10명이면 300분, 100명이면 3000분, 투표가 5일 동안 진행되면서 이분이 몇 명을 그런 질의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밤새고 잠 한숨 안 자고 한다고 해도 기백명 했을 것입니다. 이 기백명 했을 것인데
기백명을 하면 기백회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무려 1150일회가 되거든요. 자만수만 주고 5일 동안 해도 기백명인데 그 기백번 사용횟수도 아니고 1150일의 사용횟수가 있습니다. 이걸 뭘로 해명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또 이 엑셀 다운로드 기능 이 부분에 있어서 중앙선관위 김승교 씨는 민중의 소리 등등 뿐만 아니고 진상조사위 조사 과정에서도 2번 정도 엑셀 다운로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총 열애인데 이 열애 중에 8애는 그럼 누가 무슨 목적으로 엑셀 다운로드를 받았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김인성은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광범위하게 사용된 흔적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이 김인성이 몰랐을까요? 몰랐다면 그는 전문가가 아니죠. 알았다면 고위은폐 아니겠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김인성 씨 답변하십시오. 당신은 전문가입니까? 전문가가 아니라서 미처 그런 부분을 살펴보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문가인데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불리한 여러 사항들이 나와서 고의은폐한 것입니까? 이겁니까? 저겁니까? 아니면 제3의 답변이 있습니까? 진실과 사실 마지막 장으로 말씀 올립니다. 데이터에 모든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비례대표 경선에서 발생했던 부실과 부정의 문제 고스란히 데이터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투표 데이터, 로그 파일, 거기에 진실과 사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진실과 사실은 바로 총체적 부실 부정인 것입니다. 이를 아무리 감추려 하고 또 아무리 왜곡한다 해도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과 당원의 운명보다 우선인 것이 무엇입니까? 패권파 여러분, 당신들의 조직입니까? 당 위에 당신들의 조직, 당원 위에 당신들의 당원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통합을 하면서 진보적 대중정당을 꿈꾸고 또 그렇게 지향했던 것은 바로 당 위에 당원이 있는 것이고 당원 위에 국민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랐는지 그에 합당하게 우리는 부응하고 따라야 됐었습니다. 그러나 패권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제가 1차 진상조사위원으로 지금까지 조사를 진행해온 과정에서 특정 정파, 특정 후보를 비방하고 비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당신들의 후보, 당신들의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쪽의 후보를 폄훼하고 공격하고 왜곡 속에 매도를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습니까? 저는 길거리에서 이전만 해도 주민들과 통합진보당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히 우리 당을 지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부탁하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통합진보당의 이름을 그 어느 바깥에서 꺼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정희 전 대표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우리 모두 창피한 줄 아십시다.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읍시다. 김인성 씨, IT 전문가라고 하는 당신,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진실과 사실을 호도하고 왜곡해서 진보 그룹을 망치고 진보 정당을 망치고 국민들을 속이는 이 행위 범죄인 것입니다. 그만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주장이 옳다고 한다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신들만의 조직 속에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저랑 같이 공청회에서 한번 만납시다. 누가 옳고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사실인지 대놓고 한번 확인하고 평가해 봅시다. 만약 그도 좋지 않다면 법원에서라도 만납시다. 법정에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런 건지를 따져봅시다. 그러기 이전에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기 이전에 양심을 찾으십시오. 이제 그만하십시오.
더 이상 왜곡하지 마십시오. IT 30년 동안 한 저로서도 당신 같은 IT 전문가 도저히 창피해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당신의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시고 IT 전문가라면 더 이상 데이터 가지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이제 그만하십시다.